전 세계 음악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최고의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작은 영국에서 듣게 된 나훈아의 노래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영국의 음악가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톰 윌슨입니다. 영국 출신의 음악 프로듀서로 20년 넘게 음악계에서 일하며 클래식, 락, 팝,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의 앨범을 프로듀싱해왔어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부터 아델까지 세계적인 스타들과 작업한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몇 년간 서구 음악의 상업화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진정한 영혼이 담긴 음악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차에 한국의 트로트를 발견하게 됐죠. 모든 것은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세계 민속음악과의 만남 공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 민속음악과의 만남이라는 특별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 음악가의 초대로 객석 중앙에 앉아 감상하고 있었어요. 첼로와 바이올린이 어우러진 멜로디가 흐르던 중 갑자기 객석 뒤편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통 가곡입니다. 당장 공연을 중단하세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객 몇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관객들의 제지로 잠시 잠잠해졌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세하며 항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 문화의 도용입니다. 한국이 우리 음악을 훔쳤어요.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지휘자는 연주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항의하는 관객들을 밖으로 안내하는 동안 저는 그저 어리둥절했죠. 무대에서 연주되던 멜로디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웅장하면서도 애잔한 그 선율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대체 무슨 곡이었길래 저런 소동이 벌어진 거야?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라는 장르를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거래. 프로그램북에 나와 있어. 트로트? 처음 듣는 장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트로트를 입력했어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무작정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것은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훈아라는 이름의 가수였죠.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의자에 꼿꼿이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십 년간 쌓인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 번에 표현하는 듯 했어요. 깊은 울림과 함께 때로는 폭발적으로, 때로는 속삭이듯 흘러나오는 그 음색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가수와도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트로트구나. 저는 밤새도록 트로트 영상을 찾아 들었습니다. 나훈아부터 시작해 김연자, 송가인, 장윤정까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음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양 음악의 화성과 동양의 선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러면서도 완전히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런던 대학의 음악학 교수인 마이클 데이비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세계 민속음악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마이클, 한국 트로트에 대해 알고 있나요? 물론이지, 톰. 매우 흥미로운 장르야. 일제강점기에 서양 음악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융합된 형태지.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이 음악의 기원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이 관심을 보이는 거죠? K-팝의 성공 이후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 트로트도 최근 한국에서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 문화적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음악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저는 뮤직 프로듀서로서의 모든 일정을 미루고 트로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트로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탐구했어요. 초기 트로트부터 현대 트로트까지 수많은 곡을 분석하며 그 특징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음악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한의 감정은 마치 블루스처럼 깊고 강렬했지만 동시에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만의 독창적인 음악 장르였죠. 유레카. 어느 날 밤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트로트의 리듬 패턴과 멜로디 구조는 분명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표현 방식과 정서는 완전히 한국적이었어요. 특히 꺾기라 불리는 독특한 창법은 어떤 중국 음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몇 주간의 연구 끝에 저는 음악업계 동료들을 제 스튜디오로 초대했어요. 그들 앞에서 트로트의 매력과 가치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은 한국인들의 영혼과 역사가 담긴 보물입니다.
세계 음악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유럽에서 트로트를 소개하는 공연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흥미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죠. 톰, 당신 미쳤어요? 유럽 관객들이 아시아 민속음악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트로트의 진정성과 감동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요.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 베를린, 로마까지 한국 트로트 페스티벌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나훈아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으로의 첫 비행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나훈아의 음악을 들으며 트로트의 깊이를 탐구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K트로트 페스티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K-팝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소울이 담긴 트로트를 접해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통역사 이지민 씨의 도움을 받아 한국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일부는 의구심을 품었죠. 윌슨 씨, 트로트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음악입니다. 젊은 유럽인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블루스가 미국 노인들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음악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합니다. 트로트야말로 한국의 영혼이 담긴 블루스입니다. 나훈아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훈아는 수십 년간 한국 음악계의 정상에 있었지만 은둔형 예술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나훈아의 매니저를 통해 몇 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한적한 별장에서 나훈아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나훈아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훈아의 눈빛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처럼 빛나고 있었죠. 윌슨 씨, 왜 이렇게 트로트에 열정을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훈아 선생님, 제가 처음 선생님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천둥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 깊이, 그 진정성. 서구 음악계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죠. 선생님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영혼이자 보편적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어요. 나훈아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윌슨 씨, 당신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한국인도 아닌 당신이 우리 트로트에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니 오히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트로트의 역사와 음악적 특징, 그리고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훈아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트로트의 본질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트로트는 우리 민족의 한과 흥이 담긴 음악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민족의 DNA가 녹아있는 음악이죠. 대화를 마치며 나훈아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윌슨 씨, 함께 세계에 우리 트로트를 알려봅시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지지를 얻은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유럽 투어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에서 K트로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죠. 참여 가수도 확정했습니다. 나훈아를 비롯해 송가인, 장윤정, 그리고 젊은 트로트 가수들까지 한국 전통악기 연주자들도 함께해 트로트의 한국적 뿌리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페스티벌 기획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주요 공연장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예상보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트로트라는 생소한 장르에 대한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도 대부분의 공연장 관계자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군요. 우리 공연장에서 이런 음악을 선보일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 파리의 올림피아 홀, 베를린 필하모니,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당까지 유럽 최고의 공연장들이 흔쾌히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유럽 투어 발표 후 단 이틀 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국 문화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트로트로 알려진 음악 장르는 중국 전통 음악 산가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기원은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유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발표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가까운 문화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유럽 언론에 로비를 시작했어요.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는 트로트는 중국 문화의 일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프랑스 르몽드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런던 공연이 예정된 바로 전날 왔습니다. 로열 앨버트 홀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윌슨 씨, 정말 죄송합니다만 공연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해 서한을 보내왔고 우리 이사회에서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술적 검열이라고요? 계약 위반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런던 공연은 취소되었고 그 여파로 파리와 베를린 공연장도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투어 전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음악학자들과 연구 논문을 급히 준비했습니다. 유럽 언론에 트로트의 한국적 기원과 독창성을 알리는 기고문도 작성했어요. 하지만 중국 측의 압력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저는 점점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훈아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안 된다면 한국에서 세계를 초대하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트로트 콘서트를 열고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나훈아의 제안은 영감 그 자체였어요. 유럽에서 한국 트로트를 알리는 것보다 한국에서 세계를 초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 조국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어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럽 공연장들의 취소 통보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저는 오히려 더 큰 열정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방해는 오히려 저에게 더 큰 결의를 다지게 했어요. 저는 새로운 기획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트로트 그랜드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음악팬과 언론을 초청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는 반드시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 확신했어요. 유럽 투어가 무산된 후 저는 모든 에너지를 서울 트로트 그랜드 콘서트 기획에 쏟았습니다. 중국의 방해에 굴복하는 대신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나훈아의 제안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를 초대하는 콘서트라니 이보다 더 강력한 문화적 자신감의 표현이 있을까요?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을 대관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을 찾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일부 지원을 약속해 주었어요. 윌슨 씨, 트로트의 국제화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돕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의 이 말에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라인업은 신중하게 구성했어요. 나훈아를 메인으로 중견 가수 2명과 시내 트로트 가수들로 구성했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판소리 명창 한 분도 초청해 트로트와 한국 전통음악의 연결성을 보여주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언론과 음악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영향력 있는 음악 저널리스트들에게 연락했어요. 유명 음악 매체의 평론가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유럽 음악 프로듀서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음악적 경험이 될 거예요. 한국의 영혼이 담긴 트로트의 진정성은 여러분을 압도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대부분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그들은 초청된 외신 기자들에게 트로트는 중국산가의 변형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한국 음악학자들과 함께 트로트의 역사에 관한 심포지엄도 기획했습니다. 학술적으로 트로트의 한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심포지엄에서는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트로트 발전 과정과 그 고유한 특징들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공연 며칠 전 예상보다 많은 티켓이 매진되었고 놀랍게도 상당수가 해외 관객들에 의해 예매되었습니다. 주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었지만 몇몇 유럽의 음악 애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시도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공연장은 기대에 찬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한국인 관객들 사이로 외국인들의 모습도 적지 않게 보였어요.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외 음악 매체의 기자가 나훈아의 음악 세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음악 전문지 기자는 전통 음악과 트로트의 관계에 대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음악 프로듀서는 트로트의 독특한 창법에 대해 한국 음악 전문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비록 세계적인 관심을 한 번에 얻지는 못했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나훈아가 분장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윌슨 씨,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트로트가 세계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미 위대한 음악을 세계에 소개했을 뿐이에요. 오늘 밤 무대는 선생님의 것입니다. 나훈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밤은 한국 음악의 밤입니다. 우리 민족의 한과 흥, 그 깊은 정서를 세계와 나누는 밤이지요. 드디어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무대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앙상블이었어요. 젊은이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트로트 메들리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객들은 익숙하지 않은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성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등장한 젊은 가수들은 트로트와 민요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였어요. 송가인의 시원한 고음과 장윤정의 깊은 저음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소울이구나. 옆에 있던 BBC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역시 나훈아의 무대였습니다. 70대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는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잡초, 무시로. 그의 대표곡들이 연이어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송출되는 가사들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했어요. 공연장의 관객들도 모두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하나의 울림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명 프로듀서들은 협업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던 미국의 스타 프로듀서 마이크 포스터도 있었어요. 톰,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게. 이건 혁명적이야. 콘서트 다음 날 예상대로 중국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문화 관련 웹사이트에 한국이 중국 민요 산가를 도용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어요. 일부 중국 언론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연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외 음악 매체에 트로트 서구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음악적 보물이라는 제목의 호평이 실렸고 미국 인디 음악 웹진에도 짧지만 의미 있는 리뷰가 게재되었어요. 공연 영상 클립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인디록 밴드의 프론트맨은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트로트를 접했는데 그 정서적 깊이에 감명받았다고 언급했고 스페인의 음악 프로듀서는 트로트의 멜로디 라인에서 영감을 얻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일반 대중에게서 나왔습니다. 콘서트 이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매진되고 한국 식당과 케이팝 못지않게 트로트 음반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특히 젊은 유럽인들 사이에서 트로트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콘서트 한 달 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열린 국제음악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 트로트의 가능성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음악학자들과 학생들 앞에서 트로트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전쟁의 비극, 급속한 산업화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승화시킨 한국인들의 정신적 승리의 표현이죠. 이 심포지엄은 작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몇몇 음악학자들도 트로트는 한국의 독창적인 음악 형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중국의 반발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음악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트로트의 한국적 정체성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다큐멘터리 세계와 만나는 한국 트로트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였죠. 인터뷰를 마친 후 나훈아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윌슨 씨, 당신이 우리 음악을 알리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도 미처 보지 못했던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다리를 놓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선생님과 모든 한국 가수들의 진정성과 재능이었습니다. 나훈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음악이 조금씩 세계로 나아가고 있군요. 당신은 우리 트로트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초대로 그날 저녁, 저는 그의 프라이빗 스튜디오에서 새 앨범 녹음 세션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곡들이었어요. 녹음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한국 트로트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음악계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중국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트로트는 점점 더 한국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블루스, 재즈, 탱고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 장르가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리고 톰 윌슨은 그 여정의 작은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리가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